사실 이 손석희 미스테리는 신이 있어도 나 이건 도저히 어떻게 풀지 못하겠다고 할 신도 두 손을 들 미스테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노래를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처럼 이 어떻게 손석희 씨가 조주민 씨 입에서 태어났는지 정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2019년도 2월 14일 JTBC 뉴스 시간에 손석희 사장, 그 당시 앵커가 한 앵커 브리핑과 그걸 공유한 페이스북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간의 해풍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 그 다음엔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은 이를 퍼뜨리는 동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이건 물론 어떤 그 여배우가 그 불륜하고 관련된다는 소문 때문에 그걸 하면서 한 거지만 본인의 심정을 빗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이렇게 있지만 나는 어떠한 그 합의라든가 선처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선자 손석희라고 조국이나 50부 100부입니다. 아유, 네. 정병아 잘 방송하시오. 우파 정권 탄생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손석희 씨는 어떤 사람인가? 문정권 출범 후에 굉장한 수를 세운 언론인입니다. JTBC에서 그 서원 씨, 최순실이죠. 보도, WPC라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에 결정타를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아주 그 팽목항 현장에서 보도라든지 또 앵커 브리핑 같은 걸 이렇게 주도해서 아주 보도에 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손 사장이 진보 언론이라서 특별히 더 비판하거나 두둔하거나 지적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회 지도층에 있는 한 자연인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손석희와 그 다음에 그냥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언론인 손석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저는 이제 보수니까 진보 언론이라 어떻다 이런 선입견 없이 그냥 언론인이라면 그리고 사회 지도층급 인사라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 지도층 즉 개인 손석희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경찰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손을 빼고서 검찰의 조수빈 사건을 송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가 안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에 출두하는 조주빈이 폭로를 안 했으면은 묻어버렸을 건가요? 그게 이렇게 되면 손석희가 정권 창출에 큰 기여한 진보 언론 거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오해를 소지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보수 언론인이 이런 게스트 하더라도 그냥 넘어갔을까? 이런 점에서 의문이 간다 이거죠. 이거는 경찰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납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한간에 들려오기로는 검찰이 조주빈의 성범죄에만 집중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건 두고 화를 남길 겁니다. 이거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에 집중하고 넓히지 말라.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기타 등등 사건 보십시오. 그렇게 덮고 넘어가고 수사 보이는 거 안 하고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감춰지기도 않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의혹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조주빈이의 이 성 잔혹범죄와 별개로 손석희 사건도 다뤄줘야 됩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지금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손석희 사장과 그 소속사를 위해서라도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라도 사건을 다룬다는 게 무슨 뭐 처벌을 한다 이걸 얘기하나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N번방 사건을 총선 전에 임시국회에서 다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 국회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그 사건, 제가 N번방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피해자도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거기에 가담자가 많았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종설 교수님 안녕하십니다. 좋은 언론 선배로 후배를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제가 뭐 따끔하게 혼나기보다는 제가 가진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건 이상하다, 저건 저상하다는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합리적인 의심이 어떤 합리적인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상식이 뭐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숨기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미스테리에 대해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추측은 있을 겁니다. 저도 추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숫자석이 아니고 많은 분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어떤 게 분명하다. 예컨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아니면은 뭐 김종인 대표가 한 통합당에 입당을 했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천안함 뭐에 가셨다. 하여튼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건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손석희 사장의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이 없어요. 좀 틀림없이 하느님이 하는 사실이 있을지 몰라도 제 앞에는 그걸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할 사실이 없어요. 그 사실이 있으면 옳다, 그르다, 요 점은 이렇다, 저 점은 이렇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저로서는 이 사실과 관해서 단정을 못하고 그냥 질문 형태로 이것이 궁금하다는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건 이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기자는 바로 이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간에서 보면은 아니 그거 왜 조선일보에 보도 안 됐느냐 왜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보도 안 됐냐 그게 아니고요. 보도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게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이 손석희 사장의 경우는 어떤 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명쾌하게 캐도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질문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용기가 없다든지 말을 뱅뱅 돌린다든지 이럴 게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단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상하다라는 수준으로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손석희 사장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행동의 어떤 법칙이라든지 우리의 통념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앞뒤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걸 이렇게 했다 이것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면서 손석희는 전부 소설거리에서 협박에 넘어간 것 이렇게 이제 베이지코님처럼 이렇게 단정을 하기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저로서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앞뒤가 안 맞는다, 납득이 안 된다, 논리적이도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해명은
해명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되기보다는 의혹을 더 크게 불러줬다. 그래서 궁금한 걸 이건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거냐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단정은 못하겠고 당신 거짓말하지 이렇게는 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질문은요 사실은 손이라든지 손석희 아니면은 아까 조 흉악범 그다음에 김웅 기자 여기 관련될 때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공갈 협박 폭행 사건까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김웅 기자까지 답해야 될 사안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물 좀 먹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추론은 가능하죠. 네. 피해자가 왜 돈을 뜯기나요? 네, 아주 이창근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하는 부분이 미진하거나 그래서 뭐 견해가 다르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부터 말씀드린 건 저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궁금하다, 질문이다, 의문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발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17년 4월 16일 과천 주차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이 뭡니까? 제가 진상을 하면 진상이 이렇다고 하겠는데 그건 뭐 돌아다니는 말만이지 증거물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진상은 뭐예요? 손석희 사장님. 이걸 강력하게 밝혀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말과 그 후에 하는 행동이 일치되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될 거예요. 예컨대 순수하게 뺑소니였다고 하면 그때 내가 뺑소니여서 그때 자동차 접촉사고 나는 운전기사 분한테 피해 돈을 드리고 거기서 합의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딱 부러지게 해서 이의가 없느냐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인데 이 점은 내가 문제 제기하면 받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고의로 한 건 아니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가 뭐라도 저게 좀 비난을 좀 받을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그건 뭐 본인이 몰랐다고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이게 그 후에 말하고 자꾸 꼬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후에 꼬이는 거죠. 이제 김웅 씨하고 관련이죠. 이제 아니 그렇게 됐으면 그걸 가지고 뭘 사람을 취직을 시키고 무슨 공갈 협박을 하느니 폭행을 했는지까지 보죠. 뺑소니 사고하고 합의해서 돈 줬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일은 얼마나 있는 것이지 이게 엄청나게 부끄러웠거나 범죄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자 문제의 조주빈 이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언제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언제라는 거는 김웅 씨와의 재판 전이냐 후냐 아니면 얼마나 후냐 그 도중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느냐 누가 연락이 돼서 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만났느냐 이 만나는 방식도 중요해요. 요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조 씨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전화번호를 안 넣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 지도층 인사이자 15년간이나 한국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왔던 방송사 사장 번호를 제가 조 씨가 이런 흉악범이 어떻게 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 전화번호 아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 가까운 친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나 알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쉽게 알아서 텔레그램으로 연결됐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둘이 연결이 안 됐으면은 김웅 씨하고서 연결돼서 이게 삼각이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이거를 통해서 알려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자, 이제 주차장,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해서 접촉이 된다 한 거. 그 다음 얘기. 자, 조가 한 얘기. 이거 손이 전하는 얘기죠. 본인과, 여기서 손입니다. 손 사장. 가족을 위해 해롭게 하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그랬대요. 조에게. 아니, 그런데 왜 돈을 줍니까?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는데. 이거는 배우가 누구냐? 그럼 김웅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언론계 거물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미사도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언론인이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돼요. 보도를. 내가 협박을 받았다. 이 사회는 이렇게 협박범들이 많다. 아니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왜 돈을 줘요? 돈이 많고 적은 것도 무조건 돈을 준 것 자체도 문제지만
아니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고액을 줘요. 지금 남한테 이런 걸로다가 5만 원 줄 사람들 형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손석기는 뭔가 숨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뭐가 그래서 저는 글쎄 참 이래, 네, 민캐비 4일 서울 총선 끝나고 특유해야 되겠다. 바로 제 말이 민캐비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임시국회 하자고 할 때 그 N방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까지 했고요. 거기다 이게 손 사장이 하는 말이 증거 확보를 하고 배우를 가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증거 확보하고 배우를 캐려면 본인이 이렇게 수사관적 행동을 하지만 캐려고 하고 증거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돈을 들이지 말고 경찰한테 톡 얘기하거나 민원 기자한테 얘기해서 이걸 취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을 배우로 믿었다는데 여기부터 더 좀 납득이 잘 안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했던 말 합의 선처는 없다는 거 이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 합의를 하고 선처하고 돈을 왜 줍니까? 즉각 취재를 시키든지 해서 보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검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옛날에 최선현 씨 그 태블릿 PC 같은 거 할 때 그 민환성 있는 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를 그 배우 캐고 뭐 하기 위해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진 트리거님, 농객님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손석기가 박근혜 탄핵 전에 했던 발언과 현재 그 행태를 보며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닌지요? 네,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우선 제 말씀 좀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참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네. 오늘 총선 얘기보다 이거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손과 조와 김웅 기자 이 3인 관계는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 김웅 기자로 또 조로 연결되는데, 특히나 손과 김웅 기자의 관계는 뭐 재판까지 받고 있으니까 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이해는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 사이에 왜 이 사람이 조라는 사람이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N번방도 아니고 아니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조가 꼭 먹고 알 먹고 시기를 한 거지. 이중 모종의 뭐 비밀을 알고서 김웅 기자에게는 정보 넘긴다는 걸로 해서 접근을 했고 손에게는 협박을 그걸 갖고 했다고 보는 거. 이것이 이 합리적인 의심이거나 상식적 추론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어요. 하여튼 이 손과 김웅 사이는 그래도 동의보다 이해인데 나 여기에 이 조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껴있는 거. 그렇게 그 이 둘 사이에서 조 당신은 왜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거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앉아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상욱님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이상욱님 같은 분들 때문에 불과 한 달 5일 만에 누적 조회수가 5만 명까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가 손을 협박을 했다면 뭘로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흉기로 협박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흉기로 돈 내놓으라고 한 건 같지는 않잖아요. 뭘로 협박을 했을까요? 이게 협박. 협박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것 때문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추리 저런 추리 하면서 온갖 험악한 그리고 야릇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늘 섬김, 좋아요, 멋진 방송. 진실은 이길 수 없다. 네, 손영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물 시원히 드세요. 아유, 물 소리 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뭘로 협박했을까? 뭘로? 흉기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뭐 어디 갔다가 뭐, 출세를 시켜준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기사를 제보하겠다. 그건 협박이 아니죠. 협조지. 뭘로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고액을 줄 만한 내용이 뭐였느냐 이거죠. 고액을 줄 만한 내용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렇게 소문이 사회적인 거물이고 지금 언론이나 아주 그렇게 아주 영향력도 막강한 분이고 이런 분이 왜 여기다가 돈을 냈을까요? 이 협박의 내용이 뭐냐? 협박이. 웬만한 걸로 협박하면 그렇게 돈 주겠습니까? 오히려 통상적으로 볼 때는 언론을 그래도 이제 좀 뭐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뭐 즉각 경찰에 저거 잡아넣어 이러면 될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인 잡아들이는 거지.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 협박을 당할 정도면 이게 뭐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와요. 저는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나 이걸 말을 하기 어려워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마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누구한테 들은 얘기 나름대로 상상해 가면서 요게 틀림없다 이런 여러 가지 속으로 지금 자체 토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기가 어렵나 하여튼 궁금하다 이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저는 뭐 신문사 사장을 못 해봤습니다만 내가 신문사 사장인데 나한테 와서 협박을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읍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너 나한테 어디다 대고 협박에 하지 않고 돈을 줬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경찰에 정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또 뭐냐? 왜 신고를 안 했느냐? 신고했으면 아무 말썽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데 손 사장의 안 한 이유는 설명이 있지만 그 또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작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손 사장이 일찍이 신고를 했더라면 조주빈으로부터 피해 여성은 줄지 않았을까요? 훨씬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분은 사적인 행동이 공적 책임으로 언론인이 저렇게 해서 피해 여성을 늘리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게 가져왔다면 이건 어떡할 겁니까? 이 김웅 사건이 작년 총괄에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지금부터 예를 들면 반년 전, 1년 전에 이런 신고하면 그 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 사장은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논두렁 JTBC 아나운서가 돈을 주고 의롭지 못한 행동이 언론을 불식하게 합니다. 국민은 누굴 믿을까요? 애써야 행동을 네네 참 분식 그렇습니다. 자 하시는 말씀이 참 언론인으로서 저도 굉장히 아프게 좀 듣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가 왜 거기서 나와처럼 이제 돼서 아니 왜 조주빈 입에서 나왔나 고서 한참 또 시끌시끌 하더니 나중에 또 해명을 하는 걸 보니까 김웅 배우의 삼성이 있다고 했다 느꼈다. 아니 왜 갑자기 또 삼성을 끌어들입니까? 이번에 삼성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삼성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날벼락. 굉장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소리를 하죠. 그런데 날벼락 수준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삼성이 배우였다고 믿었다면 손 사장이 그러면 김웅 뺑소니 사건 갖고 뭐 공갈 협박권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그때 나는 김웅이라는 사람이 삼성의 배우로 알았다고 거기서 증언을 하든지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왜 삼성이 배우였다고 믿었다면 이걸 경찰에 얘기 안 하고 취재에 보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경찰에 얘기하는 것보다 더 제가 주목하는 건 취재 보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손 사장은 삼성의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뭐 중앙일보나 뭐 JTBC하고 좀 가깝다는 관계 때문에 저분 뭐 참 특이하다 대단하다 이런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JTBC에 있으면서도 삼성 비판을 많이 했던 손 사장이라면
김웅이라는 사람이 그분 입장에서 때 공갈범 협박범인 김웅 기자, 그 김웅 기자가 실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손 사장이 볼 때 그렇다면 이거는 특종감이죠. 삼성을 비판하기 위한. 신고보다 이건 당연히 보도를 했어야죠. 삼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야, 삼성이 뒤에서, 야, 뭐 기자 뒤에 배후에서 나를 갖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무슨 그 괴롭혀? 이건 정말로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삼성을 만천의 보도를 비판했어야 되죠.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조 씨가 말하기를 김웅 기자의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때 왜 그렇게 믿겠냐는 근거를 이걸 냈어요. 손 사장이. 삼성 미전실, 미래전략실이 뒷조사한 기억이 있다, 경험이 있다, 자기를, 손 사장을. 낯선 남자가 자택주 침입했었다. 이렇게 해서 조 씨 말을 믿게 됐다. 즉, 김웅이가, 삼성의, 그 김웅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는 거.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이럴 경우야말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는, 이렇게 하고 방송을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와서 삼성의 배우가 있는데 아니면 현대 배우가 있는데 당신 뭐 폭로한다더라, 뭐 협박한다더라, 위해를 가라고 했다더라. 그러면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고민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경찰한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신고를 하는 게 상식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뒷조사했다는 시기에는 삼성 미전실은 이게 말썽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해체가 됐어요. 이미 없어진 조직이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의문이 나게 돼요. 또 있습니다. 네, 잠깐. 윤대환 손은 그만둘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갈 겁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날카롭더니, 네, 그건 삼성 미전실 해체입니다. 요 타인에 대한 비판 이거 있죠. 이거 참 저 들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내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언론이, 저도 고백을 하자면 조금 잘못하면은 남은 마구 비판해요. 근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분들한테 좀 마음 상했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그 기자는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져. 자기를 못 보는 거죠. 하기는 우리나라의 언론인만 그렇겠습니까?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만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나 자기 가정사나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빗나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남의 눈에 티, 내 눈에 티, 남의 눈에 대들보, 내 눈에 대들보 똑같이 봐야 돼요. 어떤 또 직장 다니는 직업을,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쪽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 빼고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가운데 항상 언론이 또 비판받게 돼요. 예를 들면 모잠비크 인구가 얼마지? 김종래 이런 사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기자가 그것도 몰라. 그럼 의사는 자기 암 말고 모든 과를 다 알게 됩니까? 이게 자기 눈에 티, 남의 눈에 티. 이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손 사장도 이런 부분이 있는 인상이 같아요. 자, 얘기 빗나가서 다시 진행해서요. 조 소개로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났대요. 왜 무슨 권영숙 여사하고 뭐 공천 문제 때문에 어쩌고 했다는 분 말이죠. 이것도 참 특이해요. 아니, 조는 또 여기서 나타나고 윤장현 씨는 왜 당신 여기서 왜 나와? 그런데 이것이 이 손 사장이 조의 소개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났다고 했던 재판 중인 시장을, 이게 기간이 언제냐? 조를 만나고 나서 얼마를 지난 뒤에 윤장현을 만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은 조하고 손 사장이 만난 것이 1월이고, 예를 들어서
윤장현을 소개받은 게 10월이면 이 9달 동안 둘은 어떤 관계였어요? 계속 협박받는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형님 동생 관계였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얼마 지나서 만나게 됐느냐, 그 사이에 조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조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즉각 신고를 하고 보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윤장현 씨는 이런 그 피해 여성인 이런 문제가 다 제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 공적 책임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손 사장이 아무나 소개하면은 그냥 아무나 만납니까? 그거 언론사 사람은 취재 목적이나 이런 거 말고는 사람을 만나지 불가근 불가원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조라는 사람이 소개했다고 해서 광주 전 시장을 만난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온 윤장현 시장도 문제지만 이분도 이 사람한테 이게 그냥 소개를 받은 건가? 협박을 받아서 만난 거 아닌가? 만나지 않으면 곤란하다. 여러 가지 협박 리스트에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된 게 아닌가? 이런 또 합리적인 추론이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쌀이 아이콘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임영일, 손석기랑 회사랑 한 몸인가요? 네, 그 회사 JTBC 직원들은 네, 데이빗 예수님 말씀이죠. 네, 그렇죠. 남의 눈에 제 눈에 대들보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 윤장현 씨 만난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만난 거로부터 한참을 지나 만났으면 그때 조치했으면 이런 일 다 없을 건데 어째서 이 사람 소개로 윤장현을 만났고 윤장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세상에 그 광주시장 정도 되면은 JTBC 사장을 만나는 루트가 이 조라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 돈을 줘가면서까지 만나요? 손 사장을? 손 사장 만나는 요금이 그래 돈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박성진님, 이분은 또 만엔을 격려해 주셨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본에 사시나 이게 엔화로 좀 해주시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나사랑 김종래님이 아니고요. 김종래입니다. 올레자 RAE.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면 제가 명백하게 단정을 지켰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갖지면서 질문 형태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요거는 손석기 사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점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반론도 있어요. 반론도.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이 시청자분께서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각이냐? 손이 또는 김이 협박 거래할 내용이 사실 없어.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인데 이 조에게 놀아놨다는 시각이죠. 실제로는 감출 거고 뭐고 놀아난 거예요. 놀아난 거 그냥. 뭐 협박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죠. 손이 유능한 언론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명한 언론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사를 살아가는 데는 좀 답답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아닌가. 판단 능력이나 사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만약에 숨긴 게 없이 놀아놨다면 이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가 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약점이 없는데 배우가 삼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놀래서 벙어리 냉가서 말른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어리석다거나 무슨 판단 능력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이런 거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네, 손석기 선생님은 지금 나타난 팩트를 보아 분명 의혹의 양파껍질입니다. 하나사랑 죄송할 건 없고요. 그 사람 이름 틀릴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성도 틀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이 뒤에 있다고 해서 그냥 벙어리 냉가슴 할 텐데 알타가 꽁꽁 앓면서 그냥 뭐 송금도 하고 경찰 신고도 하고 이거
그래서 겁먹고 놀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 배우론에 워낙 삼성이 막강하니까 손 사장은 아무 내용도 없이 겁먹고 놀아난 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하는 거는, 아니, 무엇보다도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맞다는 증거도 없고 틀리다는 증거도 없고 아직은 없지 않느냐. 네, 좋은, 만약 그런 판단 능력이라면 손석희는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네, 증거가 없잖아.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결국 루머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또 하나는요, 뭔가가 있으면 그 조라는 사람이 조주빈이가 경찰에서 진술을 했거나 물증을 내놓았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봐서는 이건 결국은 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교묘하게, 뭐 속된 말하면 머리가 좋게 해서 이렇게 잘 둘러먹은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 사회 지도층 인사인 손석희에게 관련돼서 궁금증을, 의심이 가는 쪽 또는 반론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숨기고 있다, 숨겼다. 한쪽은 놀아놨다. 그럼 숨겼다, 이건 나쁜 사람. 이쪽은 어리석은 사람. 놀아놨으면 어리석은 사람, 숨겼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언론인 손석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보이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도 수십 년, 한 30년 언론에 종사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언론인이요, 그것도 그냥 사장직까지 오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으로 15년 동안에 있었던 이 언론인이 극악본 입에 오른 것만으로도 치명타입니다. 숨겼든지 놀아놨든지 어느 쪽이든 극악본 입에서 나온 거는 치명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손 사장이 나올 자리는 방송입니다. 극악본 입이 아닙니다. 이거 언론인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론인 지금 그렇게 거물 언론이면 방송에서 나와야지 왜 극악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극악범이에요. 극악범. 근자의 목이 드문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희생으로 삼았던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 입에서 어떻게 입이 나옵니까? 진실을 쫓아야 되는 언론인은 비판과 뭐하고 부조리를, 문제점을,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이걸 쫓는 게 언론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져도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추적 대상이 됐어요. 역으로.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떡할 겁니까? 언론인으로서 제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당신은 뭘 하고 있냐, 뭘 하고 있냐, 이게 얼마나, 언론인으로서요, 같은 언론으로서 이게 가장 가슴 아파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자, 손 사장님, 후배 기자들, 소속사 명예는 어떡할 겁니까? 언론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후배들, 거기에 속해 있는 후배들, 그리고 소속사를 명예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장이라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점에 있는 분이, 이거는 제가 무슨 경쟁사 출신이었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인으로서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손씨 완전 보내주다. 네, 대통령 국심이 죽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언론인이라면,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언론을 아낀다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입니다. 주차장 진실은 약점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노란한 겁니까? 협박받은 겁니까? 이 점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손석희 사장이 2013년도 9월 16일
앵커로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JTBC 뉴스 9 프로를 진행하면서 한 말, 처음 앵커를 하던 날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몸과 마음도 그 마음 가벼워질 것. 언론인에게는 너무나 금과 옥조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보다도 손 사장이 한번 이걸 짚어보고 낮으면 낮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기성세대로 깜짝 놀라게 순진무구하게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그럼으로써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그저 뭘 내가 놀아났으면 놀아났다고 아주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뭘 협박을 받은 게 있으면 사실은 요만한 걸 내 체면 때문에 이만한 협박으로 생각해서 했다든가 뭘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언제 떠나실지는 모르겠으면 떠나지만 그 후배들과 소속사의 명예 그걸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